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료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저 나름대로 이제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관련해서 세 개의 사료를 한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 보았던 것과 더불어서 이 사료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원할 원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성상, 임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루, 일신, 그래서 일신, 우일신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신자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네, 삼가할 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원컨대 제가 볼 때는 뭐 쉼표는 그닥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국편에서는 해석을 할 때 쉼표를 찍어 놨더라고요. 자, 원컨대 임금 성상께서 매일 네, 삼가하고 즉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요거는 그냥 교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접할 접자의 아래 하자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을 만날 적에 공손함을 생각하라. 야,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가정 생활을 하든 특히 이제 이 왕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오늘날에 대통령하고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는 없겠지만 왕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조심하시고 삼가하시고 스스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래 사람을 만날 때 공손하십시오. 공손하기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손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최승로라는 사람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 연산군 같은 왕을 만나면 네가 뭔데 하고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을 것인데요. 이 당시에 고려왕은 성종이었었고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을 충실하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요. 외관을 파견하는 것도 실제로 시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문물을 수용하는 것도 무조건 중국 것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무 왕권이 혹시 강화될까봐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왕권의 강화를 조절하는데 이 최승로가 이용했던 것은 유교적 원리다라고도 한번 추측이 가능한데요. 자, 다시 한자로만 한번 본다면 원컨대 성상께서는 매일매일 삼가하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아래 사람을 만날 때는 공손하십시오. 공손할 것을 생각하라는 건데요. 공손하십시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자가 조금 사람 인변이 붙으면서 획수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도금은 사람 인변 뒤에 있는 당자랑 같고 이거는 이제 뛰어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혹시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당혹스럽다 할 때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글자는 좀 쉽죠. 죄가 있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죄가 있는 자. 그래서 당혹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문장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혹시 죄가 있는 자는요. 그 가볍고 무거움, 경중이죠. 그것을 나란히 논의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법대로. 그래서 경중, 병론, 여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가시면 그렇게 하면 곧 어떻게 된다? 태평지업이라 태평할 것입니다. 업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렇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치우면서 문장을 이해하시면서 한번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자, 최승로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성상께서는 매일매일 조심하시고 삼가하시며 스스로 교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래 사람을 만날 때에도
공손함을 생각을 하시고 공손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당혹 혹시 유죄자 제가 있는 자는요 그 경중을 논의를 하는 거죠.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또 숨어있는 느낌도 듭니다. 병론 나란히 논의를 하다 법대로 여법.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집중되는 것을 최승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최승로는 중앙 집권하는 주장을 했지만 왕권이 강화되는 것은 반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논의에서도 사실은 그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즉 태평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이어서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본다면 한자가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어떤 한자가 연속적으로 나올까요? 자, 수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고요. 자, 그래서 몸을 닦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몸을 닦는 것. 네, 그것은 네, 내생의 자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자는 일반적으로 재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바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뒤에 걸 한번 보고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내자니까, 그죠? 금일의 무, 할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뭔가 문맥을 조금 뛰어넘는 과정들이 보이는데요. 원컨대 왕께서는 매일매일 삼가하시고 그만하지 마시고 아래사를 만날 때는 공손하시고요. 죄가 있는 자가 있다면 법대로 논의를 벌여서 처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굉장히 태평해질 것입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요. 딱 얘기가 이렇게 왔습니다. 수신, 몸을 닦는 것은 내생, 지금이 아니라 올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몸을 닦는 것은 내세의 바탕이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금일에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일은 가깝고요. 자, 이어서 금일은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멀다. 먼 것에 이른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요. 내세는 지극히 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앞뒤 문맥상 매끄럽죠. 다시 제가 지금 가로치고 있는데요. 자, 이 가로친 부분 다시 한번 더 가로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게 금일, 지근, 내생, 지원. 자,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그 다음에 내생은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생을 내세로 하겠습니다. 내세는 지극히 멀다. 그런데 자, 이게 집사자인데요. 버리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자는 버리다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역, 네, 역시 아닙니까? 호 이렇게 따지는 듯한 말투예요. 의문문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류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오류할 때 쓰는 그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네, 뭔가 이 사람이 조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사는 얘기를요.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하고요. 어떤 거하고 연결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생이라고 하는 것 요것하고 연결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국이라고 하는 것 자, 요것이 결국은 현재 해야 될 일이다. 금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신과 내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워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지웁니다. 수신은 내생, 즉 내세의 바탕이고 이국, 나를 다스리는 것은 금일에 할 일입니다. 그리고 금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것이고요. 내세는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운 것을 사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은 불력, 류, 호화, 오류,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이 최승로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기에서 수신과 내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불교와 관련된 것이고, 요거는 이국 그리고 금일, 이쪽은 유교와 관련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려 말부터 조선에 접어들면서 생기는 억불 정책과는 조금 다르게 불교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역할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불교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닦는 것, 수신, 그리고 내세를 위한 것으로서 그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론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면서 현재는 나라 일을 다스리는 데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유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이는 않지만 태조 왕건 이후에 불교를 숭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팔관회라는 것 등의 불교 행사가 굉장히 좀 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과한 불교 행사들을 조금 축소해야 됩니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 한자를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요. 제가 노랗게 칠한 걸 한번 지우면서 어미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불교는 수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유교는 이국. 제가 보통 표현하는 것은 치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치국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최승로는 유교 사상에 입각한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 이 한자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승로는 결국은 유교 사상에 입각한 정치, 어떻게 보면 유교 정치 사상을 주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역시 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료로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억압했다기보다는 불교의 역할론을 얘기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사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 선생님들하고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건이었습니다.